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중 조합원 물량 중에 1+1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제 요 드리머 요 말이 다른 분들은 오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이거는 드리다 할 때, 우리 한글로 드리다 할 때 드림하고요. 전미사 ER을 붙여갖고 드리는 사람, 리치 드리머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드리는 사람, 행운 드리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1+1 조합원 공급 법적 근거가 뭐였냐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6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74조 1항 제5호,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가격의 범위, 그러니까 가격의 범위하고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합마다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따 대전은 어떻게 하는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또 하나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가 되기 전에는 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는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속 빼고 증여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 가격의 범위하고 종전주택 주거 전용 범위하고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의 가격의 범위가 내가 받으려고 1+1 분양받으려고 하는 두 개의 가격의 합, 조합원 분양가의 합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이 주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외에는 이렇게 1+1을 가격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런 사례로 받습니다. 종전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분양아파트 두 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보다 크거나 같을 때 거의 대부분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1+1을 받으면 장단점이 좀 있을 건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이 공급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채 84제곱미터로 다 이루어져 있는 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형 평수 단지가 하나가 있는데, 동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동의 사람들이 나는 재건축하기 싫어. 그러면 여기에 동의율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다 부시고 짓는 면적이, 이분은 큰 걸 살고 싶은데 제일 큰 면적이 110제곱미터에 불과하다거나, 요즘 대전은 거의 84 초과를 잘 안 짓는 편이죠. 84가 최고 큰 평수거나 하면 이분들이 재건축에 참여를 좀 안 하려고 하겠죠.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각 동에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우선 필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과반수가 동의가 안 나온다면, 여기가 나머지 분들이 100% 찬성을 해도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이 동을 제하고 가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조합 설립을 여기를 빼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유인책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좋으니까 하나를 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유인책으로 나온 게 1+1 공급이고, 이렇게 재건축에 처음에 시작됐던 게 재개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전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조합들은 1+1을 공급하는가? 그리고 공급하게 된다면 이게 +1으로 받는 거 60제곱미터 이하, 그거는 조합원 분양가로 주기도 하지만은 조합마다 일반 분양가로 주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조합원 분양분이 많으면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줄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조합도 있는데, 대전은 어떤가 한번 보면요. 우선 조합 사무실과 다 통화를 해봤는데요. 1+1 공급은 대부분 구역에서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분양 가격을 보면 도마변동 9구역, 헌화 2구역, 대형 2구역, 성남동 1구역, 대화 2구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화 2구역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니까 뉴스테이로 하니까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만 주겠죠. 그리고 그 외의 구역, 문화동 2구역은 아직 정해진 거 없고 총회로 결정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동 8구역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하시고 용두동 2구역은 시공사와 본계약 체결 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도 있고 혹시 일반 분양가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1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재 가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좋을 때는 두 주택 시세 차익을 다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다면 좀 저렴하게 일반 분양분보다 훨씬 저렴하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시세 차익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단점을 보시면 첫 번째 한 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 1+1을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다주택자로 됩니다. 현재 대전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다주택으로 인한 대출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1주택은 이전 등기 후 3년 이후에 매도한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 보면 보통 뭐 바로 다 준공이 됐다고 해서 이전 등기가 나는 게 아니고 또 한 6개월 정도 텀, 뭐 서울은 3년 이상 됐는데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대전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텀에 이전 등기가 난다 보니까 완공하고 보통 3년 6개월 정도 이상 돼야지만 매도가 가능하고요. 첫 번째로 파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1이 첫 번째 60제곱미터 이하 말고 그 뭐 60제곱미터 초과를 팔 때는 현재는 중과가 되겠죠. 뭐 3년 규제는 60제곱미터 이하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받았던 하나는 그 전에 팔 수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2주택으로 중과를 받으니까 시세 차익이 상당히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이 이제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단점들과 장점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커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1+1 조합원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정부는 규제 지역의 이주비 대출을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을 거의 다는데요. 첫 번째는 2년 내 1주택 처분. 그리고 이거 중과 받고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 기간 중 추가가 구입 안 하는 조건. 이건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요게 2년 내 1주택 처분한다는 거는 하나는 무조건 중과를 받으니까 60제곱미터 이하는 처분을 아예 못 하고 1주택을 처분하라는 건 그 이상 거니까 조금 조건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 큰 거 갖고 있던 분이 1+1 신청을 하면 이거를 일반 투기 세력으로 보지 말고 좀 다른 관점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구가 지금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답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10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지역 2주택자들은 종부세가 중과가 되죠. 그러면 대전은 보통 시가 10억, 6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가 대략 얼마나 나오나 보시면요. 약 500여만 원 나옵니다. 세부담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물론 아깝기는 하시겠죠. 이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한 80% 정도 생각했을 때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이제 내년부터는 100%가 되니까 2022년부터는 이거보다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1+1 조합원 분양 신청해야 되나를 보시면 조금 관점을 좀 틀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제가 종부세 말씀드렸지만은 보유세가 지금 높지 않은 편이고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자산가치 상승을 좀 더 크게 보신다면 1+1 받아도 되실 것 같고, 또 조정지역 대상 지역에 언제까지 묶여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업 시행 인가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대부분 1+1을 신청하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는 한 4, 5년 정도의 텀이 있다 보니까 조정지역 해제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도 1+1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때문에 희망 회로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1+1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가격이 하락기에는 좀 마이너스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묶여 있다면 중과되는 부분, 그리고 보유세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도 단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 조합원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단지로 지금 현재는 서울은 인기가 없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비싸고 종부세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단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에 대한 공급이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희소 가치가 좀 있을 것 같다 보니까 대형 평수로 가서 한 채를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8호 초과를 건설하지 않는 재개발 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1+1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사업 시행인가 받은 조합들 보시면 도마 변동 9구역은 66세대의 8호 초과분이 있고요. 선화 2구역도 291세대, 문화동 2구역은 다 8호 초과분이 없고요. 문화동 8구역이 잠깐만요. 118세대네요. 그리고 대흥 2구역도 50세대, 그리고 용도동 2구역, 성남동 1구역, 대화동 2구역은 다 8호 초과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역마다 8호 초과분이 있는 쪽은 대형 평수 하나를 가느냐 아니면 1+1으로 가느냐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대형 평수들이 없는 곳들은 아마 1+1으로 가는 게 좀 더 자산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 중 주로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했죠. 1+1을 받으면 좋을 건가, 그렇지 않는 게 나을 건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